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각종 차트에 나오는 보조 지표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메인 지표와 서브 지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메인 지표는 시장의 메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서브 지표는 메인 지표를 보조해주는 보조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능하면 시간이 뻘거면 매수, 그렇죠? 시장이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파랗게 바뀔 때가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매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서브 지표와 메인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브 지표가 바뀌고 메인 지표가 바뀌면 시장은 위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세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뭐냐면 제가 일명 따발총 신호라고 많이 합니다. 따발총 신호. 그게 뭐냐면 어, 큰 추세에서 보면 이렇게 따발총 신호가 많이 나오면 누군가가 자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위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세다는 얘기고, 우리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이런 날은 어떻죠? 따발총 신호가 많이 나오면 색깔이 파라니까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세다. 누군가가 자꾸 던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화면상에서 보면 검정색 선, 갈색 선, 남색 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선은 장기지표선이고요. 갈색 선은 생명선, 시장의 변곡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색선은 중기지표선이다. 이런 개념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장기 선만 하나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떼고요. 장기선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장기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항상 장기 지표를 깔고 매수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또 어느 순간에도 보면 이날도 그러네요. 시장이 매수가 셀 때는 항상 장기 지표를 먼저 깔고 앉고 시장이 위로 가려는 성향이 있고, 거꾸로 매도장이라면 이런 거겠죠. 어느 순간에 검정선, 장기 지표선을 하회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지표만 하나만 보고도 시장의 방향을 대충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장기 지표가 깨지면서 계속 하방으로 가다가, 그쵸? 어느 순간에 얘가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장기 지표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한 번 더 빠졌네요. 더 빠지고 나서 다시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하네요. 올라탄다는 이야기는요, 자꾸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 지표를 올라타면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장기 지표 하나만 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장기 지표를 두드려 맞으니까 단기 파동이라도 밀리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쵸? 또 어느 순간 장기 지표를 타면 얘는 또 이렇게 위로 갑니다. 또 장기 지표를 깨면 밑으로 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기 지표를 타면 위로 가고 안 타면 빠지고,
이 장기지표가 그래요. 그 대신 대시세의 매수는 항상 장기지표를 깔고 가고, 또 거꾸로 대시세의 매도는 장기지표가 꺾이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이 많더라. 여러분들이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중기지표만 보겠습니다. 중기지표 봐도, 자, 남색선이 중기지표인데요. 이 남색선도 보면 어느 순간에 흐름은 똑같아요. 매수가 됐을 경우에도 얘도 중기지표를 올라타면 위로 가고요. 그쵸? 또 거꾸로 중기지표가 꺾이면 시장은 아래로 가려는 성향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남색선이 여러분들 손바닥이라고 간주를 하면 손바닥 위에 캔들이 올라타면 시장은 위로 가려고 그러고요. 거꾸로 손바닥 아래에 여기 나와 있죠. 손바닥 아래에 캔들이 이렇게 위치했을 때는 아래로 가려는 성향이 셉니다. 여러분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들도 보면 중기지표 아래에 캔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가고요. 그쵸? 또 단기 시세지만 올라타면 이게 위로 가려는 성향이 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중기지표의 의미, 남색선인데 얘를 손바닥이라고 간주하고 올라타면 위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쵸? 또 꺾이면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1년 365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색선의 의미, 중기지표, 그리고 검정선의 의미, 장기지표.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갈색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색선을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갈색선은 어떠냐? 갈색선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시장이 갈색선이 깨지면 아래로. 잘 보세요. 올라타면 위로. 깨지면 아래로. 이게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그렇게 움직여. 올라타면 위로. 그쵸? 올라타면 위로. 깨지면 아래로. 왜? 갈색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생명선을 돌파 못하면 그 시장이 힘이 없으니까 아래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생명선을 올라타면 힘이 생겨서 위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일을 봐도요. 똑같은 흐름으로 가죠. 보면 올라타면 위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단기 파동이지만 깨지면 아래로 가려고 그러고 올라타면 위로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 나스닥이나 뭐 오일이나 골드나 다 똑같아요. 얘도 올라타면 위로 갔다가 그쵸? 여기서부터 깨지면 깨졌네요. 깨지면 얘는 아래로 가겠죠? 아래로 가잖아요. 그쵸? 부딪히고 아래로 가고 이게 계속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사이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검정선 장기지표, 남색선 중기지표, 갈색선 생명선 이 세 선이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 여기도 보면 갈색선 타고 올라가다가 갈색선 깨졌죠. 깨지니까 시장은 내리꽂고요. 이게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큰 시세로 보면 갈색선이 여기 있으니까 캔들이 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세지다가요. 어느 순간 깨졌네요. 갈색선 돌파 못했죠. 그럼 얘는 아래로 가려는 성향이 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러면 검정색 선 하나만 놓고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갈색 선 하나만 놓고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남색선 하나만 놓고 매매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한 안전한 구간에서 진입과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 선, 갈색 선, 그리고 남색 선을 다 모아놓고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 선, 갈색 선, 남색 선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기본 차트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러는 거죠. 가장 좋은 자리는 검정색 깔고 남색선 깔고 갈색선 깔고 가는 매수는 센 파동이겠죠. 그렇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럼 그런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확대해 볼까요? 갈색선, 검정, 남색선 다 깔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래부터 위로 가겠죠? 위로 날아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 검정선, 갈색선, 남색선 깔고 캔들이 이 위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위로 가는 거예요. 위. 쭉쭉쭉쭉쭉쭉 하죠? 또 거꾸로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색선 검정 무너지고 남색선 무너졌어요. 세 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매도의 정석, 매수의 정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도의 정석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락 초입 구간에서 현재 캔들이 그쵸? 검정색, 갈색선 무너지고 남색선까지 무너지면 얘는 모든 조건들이 매도야. 거기다가 따발총 매도 나오고 서브 매도, 메인 매도. 그럼 얘는 그날 끝이에요. 끝. 이렇게 빠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매도의 정석이에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뭐 매수의 정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매수의 정석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게 있냐면 초입 구간입니다. 자, 뭐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좋은 차트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길 가만히 보시면 그쵸? 어, 검정색 선 깔고 남색 선 깔고 갈색 선 다 깔았어요. 보이시죠? 다 깔은 자리가 이 자리 정도 되겠네요. 54.04 그리고 어, 서브 매수, 메인 매수, 따발총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얘는 매수죠. 이게 매수의 정석입니다. 그쵸? 모든 조건들이 같은 방향으로 됐을 때, 자 여기도 보면 또 그게 나오죠. 검정색 선, 갈색 선 깔고 남색 깔았어요. 고야 고. 이래는 매수 파동이 세게 나오죠. 이거를 매수의 정석이라 얘기하고요. 거꾸로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의 정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 뭐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나스닥을 통해서 볼까요? 그러면 매도의 정석이 어떤 거냐. 자, 이런 게 매도의 정석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갈색, 검정 다 깔고 남색선 하회 함정 줄줄이 빠지는 파동. 자, 여기서도 보면 좀 더 큰 그림 볼까요? 자, 이런 거겠죠. 여기서도 갈색 여기 다 있네요. 갈색, 남색, 검정 다 깨졌죠. 매도지요. 그쵸? 그리고 따발총, 서브 매도, 메인 매도. 이 매도예요. 그럼 얘는 그날은 끝이야. 끝장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쵸? 보면
보조지표가 이렇게 됐더라도 이거 한번 보더라도 검정 누르고 갈색 남색 깨지니까 시장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이니까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매수의 정석과 매도의 정석, 그리고 검정선은 장기지표, 갈색선은 생명선, 남색선은 중기지표다. 그리고 지표 중에서도 어, 서브 지표가 있고 메인 지표가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시장을 보시면 크게 다칠 염려도 없고, 또 잘하면 오히려 손실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